네, 불사조님, 연이어서 슈퍼챗 보내주고 계시네요. 베리님 멋쟁이 화이팅. 그리고 소정님 멋쟁이 화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소리끼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줄줄이 꼬리를 잡고 계시네요. 잼파랑이님 멋쟁이 파이팅이라고 하시더니, 예, 베리님 멋쟁이 화이팅, 그리고 예, 소정님까지 멋쟁이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불사조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에서 이어지는 거고요. 제가 첫 번째 주제에서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 이 두 번째 주제와 이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대법원이 11월 달에는 이재명을 죽이고 12월 달에는 조국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을 감옥에 넣고 그래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위기를 벗어나겠다. 김건희 위기, 지금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 녹취 파일, 이 위기를 윤석열과 김건희는 돌파해낼 힘이 없습니다. 국힘당 내에서도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버티기 작전입니다. 그냥 버티고만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한동훈까지 쳐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분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과 조국을 감옥에 넣는 것뿐입니다. 이재명과 조국을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그래야지 시민들의 저항, 반발 이런 것들을 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 이에 대해서 강남에 있는 그 이직들이나 TK 이직들은 다른 기대는 없습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재명과 조국과 문재인을 감옥에 쳐넣어라. 윤석열 바보 등신인 거 알고 김건희 나가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찍어준 이유는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의미에서 보낸 거다. 얘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감옥에 집어넣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위기가 고조되면 갈수록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마침내 이것을 12월 달에 하겠다는 겁니다. 법정 구속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1월 달에 이재명을 죽이고 12월에 조국을 죽이고 나면 우리한테는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번엔 누굴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일 거예요, 이제. 지금 벌써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면은 그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할 거예요. 이재명 죽이고 조국 죽이고 문재인까지 감옥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자기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법원이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이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윤석열하고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의 차이가 없습니다. 좀 점잖은 윤석열이 조희대예요. 제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좀 점잖은 윤석열. 윤석열처럼 정말 예의 없고 정말 기본 자세도 안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지. 술 처먹지 않으니까 누구 말하면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할까요? 술 안 먹는 윤석열인 거야. 따라서 이 조희대는 무슨 생각을 할지도 모르고요.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오늘 조국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선고 일정을 공개했죠. 대대적으로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중요한 녹취가 묻혀버렸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중요한 녹취가 뭡니까? 예, 창원지검장 명태균이 꽂아 넣은 거다. 뭐라고요? 예, 명태균이 꽂아 넣으면서 충성맹세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장이 충성맹세하고 거기 간 거야. 예, 그것 때문에 창원지검에서 9달이 넘도록 명태균 관련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 거죠. 솔직히 명태균 관련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8월 말인데 명태균이 구속된 거는 11월이지 않습니까? 석 달이 지나서야 겨우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그동안 수사를 하는 척도 안 했었죠. 그 중요한 대목이 들어있는 녹취록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근데 묻혔어. 뭐에? 조국 대표 이 선거 때문에.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자, 지금까지 윤석열, 김건희한테 집중되어 있던 모든 시선이 다 조국으로, 이재명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민주 진영은 두 명의 걸출한 지도자를 잃고 지리멸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위기를 겪는 겁니다. 여러분이 윤석열이라면, 여러분이 김건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이 대대적인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당장 저만 해도 방송 접고 쇠파이프 들고 뛰어나갈 겁니다. 화염병을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30년 전에 화염병을 내려놓은 걸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자,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죽을 판에 한번 도박해보겠다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이재명 죽이고 12일 날 조국 죽이겠다라는 계산에 쓴 거야. 시민들의 저항 까짓거 이번에 그럼 뭐 계엄령 몰고 들어오는 거야. 바로 짓밟겠다는 겁니다. 총칼로 시민들을 짓밟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엄령 개세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윤석열이고 김건희면 그 생각 안 하겠어요? 이재명 잡아놓고 조국 잡아놓으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안 가만히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군대를 갖고 오겠다. 안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7, 8월부터 계엄령 의혹을 계속 우리가 제기해왔죠. 그 계엄령 의혹의 결정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날짜도 14일, 15일, 25일, 12월 12일 이렇게 2주 간격으로 딱딱딱딱 나온단 말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의도적이에요. 정말 의도적입니다. 이대로 잡아 가두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발표를 보면서 섬뜩했습니다. 아, 이 새끼들이 진짜 일대 결전을 각오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우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조국을 죽이고 싶었고 이재명을 죽이고 싶었던 대법원이 가장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한 시점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선고가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책임은 누가 다 지게 되냐면 결국 윤석열 정권이 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서는 선고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이 제일 적은 시점인 거지. 그리고 앞에 이재명 대표권 25일 날 선고를 했기 때문에 12일 날 거는 약간 톤 다운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다 이재명한테 집중돼 있으니까 조국에 대한 관심은 조금 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 그걸 노리는 거죠. 또는 원래 모든 공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몰아칠 때 계속 몰아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14일 날, 15일 날 김혜경 치고 이재명 치고 또 이재명 치고 그 다음에 조국 치고 이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속 공격, 파상 공세.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파 공격이라고 그러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흔히 쓰는 걸 재파 공격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연이어 몰아치는 것처럼 한 번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걸 재파 공격이라고 그럽니다. 그 재파 공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머리에 품고 작전을 짰고 선거 날짜도 정했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배치인 거죠. 저는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제가 지난 9월 20일쯤에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윤석열이 승부수를 걸 것이고 이재명 대표 1심과 조국 상고심을 노리고 있다 라고 제가 9월 20날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보도를 했던 이유는 당시 서초동에 파다하게 돌고 있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렵만 해도요, 10월 위기설 이런 얘기가 떠돌 때였거든요. 그때 그래서 뭐라 그랬냐, 10월에 이재명 잡아놓고 11월에 조국을 잡아넣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떠돌았어요. 그래서 조국 선고가 11월에 있을 거다 그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연장이 된 거죠. 그래서 11월에 이재명, 12월에 조국 이렇게 지금 짜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날짜 배치해 놓은 거 보세요. 기묘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제가 이 서초동에 떠도는 소문을 보면서 이렇게 걱정을 하는 우려가 됐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했었던 겁니다. 당시 9월 달에 나왔던 보도 내용 한번 보실게요. 속도 내는 대법선고, 조국 최태원 재판 관심이라는 보도가 9월 15일에 나왔었습니다. 딱 지금으로부터 2달 전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 함께 보도된 게 뭐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내일 결심 이런 식으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시간대가 딱 겹쳤어요. 애시당초에 함께 선고하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 윤석열과 검찰은요, 다른 그 대안이 없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을 죽여야지, 그래야지 자신들한테는 돌파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게다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만 해도 웃깁니다. 조국 대표 사건은요, 엄상필 대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엄상필, 우리가 800원짜리 대법관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윤석열의 절친이죠. 언론에서는 중도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 사람 수구 꼴통이에요. 윤석열 절친 중에 수구 꼴통 아닌 새끼들이 봤습니까? 없어요. 네? 윤석열처럼 술주정뱅이 꼴통이냐, 조이대처럼 얌전한 척하고는 꼴통이냐, 또는 이균용처럼 장난기가 좀 섞여 있는 꼴통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 꼴통의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 꼴통인 건 똑같아요. 바로 그 사람이 조국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 일부예요.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이라는 이 사건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미리 유죄라고 딱 낙인 찍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기 딱 9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이재명 대표 결심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 결심이 있자마자 조국 선고도 지금 속도 내고 있어 라는 기사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시간대를 맞춰가지고 선고하려고 했던 거죠. 딱 9월이면 뭡니까? 9월 15일 이 무렵이 뭡니까? 네, 명태균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걔네들은 알고 있었던 거지, 명태균 이 의혹이 오래 갈 것이고 이 의혹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밑바닥부터 흔들릴 것이며 김건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좀비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빵들 두 사람 감옥 쳐넣는 거다. 이미 얘들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인 거죠. 위기에 몰린 윤석열과 검찰이 이재명과 조국을 죽여서 반격의 계기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지금 법원이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거죠. 원래대로 하자면 적극 협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조희대가 판사들을 좀 닦아 세웠답니다. 판사들이 좀 머뭇거리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조금 꺼려하는 그런 빛을 보이니까 판사들을 확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윤석열 정권이 죽으면 너네도 다 죽는다. 우리도 다 죽는다. 라고 했대요.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어도 윤석열을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검찰 정권이 무너지면은 법원도 같이 죽지. 법원은 안 죽겠느냐. 뭐 그랬대요. 이 말이 의외로 현직 판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고위직에 있는 판사들은 상당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관들한테 이런 문제가 좀 이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안이 없어요. 지금 법 제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민주 시민들이 택할 수 있는 거는 저항권밖에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사법권을 들고 그 사법권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를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이 자신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권을 무기로 쓴다면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엄령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왔던 겁니다. 자,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면 김건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권 계속해서 위기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거의 매일 항상 새로운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는 다 일일이 기억도 못하는 각종 문제들이 쏟아지면서 코너에 몰려오지 않았나요?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요.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요. 거기에 백혜룡 경정 사건, 그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이거 터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 사건이 조금 잠잠해질 무렵에 똥검사 사건 터졌죠. 자, 그러고 있다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 연어로 회유 협박을 했다라는 게 또 본격적으로 불거졌죠. 그게 좀 잠잠해질 무렵에 명태균 터졌죠. 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패한 그 순간부터 윤석열은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여러분이 윤석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씨, 이재명하고 조국 화물 확 집어넣어버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윤석열이 조국과 이재명을 잡아넣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 뭐 장용진이겠지. 장용진 같은 이런 사람들도 감옥에 가둬놓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포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뭡니까? 계엄령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총선에서 패한 그 순간부터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윤석열이 이재명과 조국을 감옥에 쳐넣으면 여러분도 가만히 계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거리로 몰려 나오는 분들 많으실걸요. 그리고 그 머리로 몰려 나오신 분들, 거리로 몰려 나오시는 분들 그 분노 통제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핑계를 삼아서 윤석열은 계엄령 하겠죠. 계엄령 선포한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장용진 같은 사람들 국민들을 선동했다 그러면서 감옥에 또 쳐넣었지. 네, 정해진 거야 지금. 정해져 있는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뭐밖에 없다? 시민들의 저항권, 시민들의 투쟁밖에 없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이 감옥에 갔는데 뒤이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선택하시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결정적으로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환율 1,400원 넘어섰습니다. 이미 1,400원대 돌파해가지고요. 지금 환율은 기본적으로 1,400원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까지 환율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외환시장이 문을 닫으면은 뉴욕이나 도쿄에서 외환시장이 뉴욕이라든지 유럽에서 그 외환시장이 열리잖아요. 그 동네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아무리 외환 조절을 해도 국외에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요, 지금. 얼마까지 올라치솟을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당장 뭐가 문제냐면요. 기름값이 폭등을 할 겁니다. 기름값이 폭등을 하면은요, 각종 원자재 값이 뛸 거기 때문에 경제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경제가 더 죽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외환 위기가 겹치고 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어떤 정치적인 혼란 상태가 이어지게 되면요, IMF는 정해진 경로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 우리 각오를 다져야 할 겁니다. 저보고 계속해서 25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2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엿주는 분이 많으신데 제가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저항권 발동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솔직히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얘기 계속 하면은 답답한 얘기만 이어지겠죠? 우리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